안녕하세요. 워커어게인 제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편마비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측만증이 발생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결국 체중을 대칭 쪽으로 분배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즉 비마비축으로 너무 평양돼서 편중해서 체중이 지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몸통의 체간의 구조적인 변화가 측만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이런 재활운동 방법들, 측만증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시켜 드린 방법 중에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지난번 소개드렸던 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한 단계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려 보고자 합니다. 중만증 환자분들의 대표적인 문제, 즉 마비축으로 체중 부하가 충분히 되지 않는 문제가 첫 번째로 이런 구조적인 체간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왼쪽, 지금 보이는 이 왼쪽이 편마비인 것을 가정하고 지난번 소개시켰던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이와 같이 양반다리 자세에서 비마비측 다리를 바깥쪽으로 바꿔서 나의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지금처럼 좌측, 마비측은 조금 더 체간이 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비마비측은 반대로 조금 더 구부러지는, 조금 더 구부정해지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평상시 가지고 있는 체간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대되게끔 가져갈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폼롤러를 옆에다 이렇게 세워두고요. 이 폼롤러를 좀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좌측, 왼쪽, 마비측의 팔을 폼롤러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자, 올려놓으니까 어때요? 몸이 조금 더 좌측 체간이 조금 더 펴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가 이 상태에서 이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체중이 마비측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를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상지를 이용해서 체중을 쭉 멀리 보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왼쪽으로 더 이동하게 되고요. 체간은 조금 더 펴지는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네, 다시 가져오시고. 자, 손의 기능이 떨어지시면 당연히 이렇게 얹어놓고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상지가 유지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보호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트랩 같은 걸로 이렇게 묶으셔도 좋고요. 꼭 폼롤러가 아니어도 좋고요. 또 뭐 의자 같은 걸 이용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네. 각자의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또 개인에 맞게끔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체중을 이미 와 있는 골반은 밑으로 왼쪽 골반은 아래로 다운되고 반대편 골반은 업 위로 올라오면서 체중이 왼쪽에 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면을 보시고 좌우에 비틀림이 없이 그대로 좌측, 마비측으로 홈롤러를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팔은 높이 드는 것보다는 살짝 아래, 손바닥이 바닥을 향해서 살짝 아래로. 네. 다시 왼손은 밀어서 바깥쪽, 거기에 맞춰서 오른손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활용해 주시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서 어깨를 살짝 다운시켜 주시고 다시 가운데로 오시고
다시 갑니다. 하나, 둘. 네. 이렇게 좌측으로 밀어주시고, 오른쪽 손은 아래로 다운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체중을 왼쪽, 마비측으로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지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비측의 체간을 충분히 위로 펴내서 올리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가 없어요. 즉, 상지를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기능들이 떨어지신다면 이와 같이 폼롤러나 의자 등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체중을 더 멀리 보낼 수 있겠죠. 훨씬 더 멀리 보냄으로써 체간이 펴지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체중도 더 다양하게, 더 먼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시면서, 처음에는 조금 더 정적으로 유지해 보시고요. 나중에 잘하신다면 내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시면서 체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의 운동으로도 쓸 수 있지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체간의 몸통의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연습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난번 소개시켰던 영상에서 폼롤러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한번 응용해서 해보시면 체간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체간의 중심 이동까지도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응용 방법은 이렇게 앉아서 하는 방법. 첫 번째 영상에서 아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양 팔을 이와 같이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때 골반이, 왼쪽이 체중이 실리면서 아래로 향하게 되고, 그와 반대로 아래로 향하는 만큼 비마비측의 골반은 위로 올라가면서 적절하게 체중이 자연스럽게 이동되면서 내 몸을 개선시키는 체간이 구부정한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방법을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운동 방법의 준비물은 이와 같은 타올입니다. 타올을 적당한 두께로 접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타올을 어디에 놓을 거냐면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이 타올 위로 왼쪽, 즉 마비측 엉덩이만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엉덩이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실 거고요. 준비 동작은 똑같이 양쪽 팔을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바닥에 놓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몸이 왼쪽 골반이 타올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니까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 몸통의 구조가 조금 더 C자형이 더 크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주의할 점. 여기 오래 있으면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더 심화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준비 자세니까 준비 자세만 간단히 알려드린 거니까 이 자세를 오래 취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올 위로 몸이 타고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요. 자, 타올 위로 내가 타올을 엉덩이로 강하게 눌러내면서 체중이 이동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른쪽 골반을 올려냄으로써 내 몸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패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고, 다시 타올을 타고 왼쪽 엉덩이로, 마비측 엉덩이로 타올을 타고 올라가세요. 쭉. 네. 이때 엉덩이로 타올을 눌러내게 되고요. 거기에 반응해서 내 몸은, 왼쪽 몸은 충분히 펴지게 될 거고,
반대되는 오른쪽 비마비층 몸통은 정확하게 왼쪽과 반대되는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다시 내려놓으시고, 네. 다시 왼쪽 엉덩이를 눌러내면서 타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네. 엉덩이를 타올로 잘 눌러주셔야 이렇게 타고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비측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간의 특성과 정확하게 반대되게끔 훈련할 수 있겠죠. 자,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팔에 붙이시고 연습을 해주시고, 만약에 상지의 기능이 조금 더 좋다 그러시면 여기서 마비측의 팔을 조금 더 벌려서 가신다면 훨씬 더 응용 동작으로서 조금 더 상지까지 추가가 되니까 조금 더 어렵겠지만 효과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서 상지를 든다고 해서 이쪽 승모근을 과도하게 쓰시면 안 돼요. 승모근보다는 이쪽에 있는 삼각근을 통해서 팔이, 어깨가 올라가서 이렇게 아니라 그냥 팔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정도로 엉덩이 누르고 팔이 약간 벌어질 정도로, 네, 다시 엉덩이 누르고 팔이 벌어질 정도로. 이때 머리의 위치는 내 몸이 가는 만큼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이동, 체간의 충분하게 자세를 잡아주시고 상지도 살짝 벌려주시면서 내 머리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가는. 네.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엉덩이로 수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상지를 자연스럽게 살짝 펼치신 다음에 고개는 오른쪽으로, 네, 살짝 돌아가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또 응용할 수 있는 운동 영상 방법이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서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중에 지난번에 알려드렸었는데, 양쪽 무릎을 동일하게 핀 상태에서 오른쪽, 즉 비마비측의 뒤꿈치를 들 건데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양쪽 무릎이 똑같이 핀 상태에서 오른쪽 뒤꿈치를 들게 되면, 네,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마비측의 골반은 아래로 다운되고 비마비측의 골반은 위로 업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C자형 커브가 개선될 수 있는 체중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골반이 너무 빠지시면 안 되고 골반을 정확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이 힘은 바로 옆에 중둔근입니다. 영상 중에 중둔근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은 방법, 무릎을 핀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때 여기서 조금 이 방법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체중을 이동시키고 나서 왼쪽 발에 충분히 체중이 이동됐다면 그와 관련돼서 오른쪽 발은 이와 같이 쉽게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체중 이동이 충분치 못하니까 체간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발을 들려고 하면 체중이 이동도 안 될 거고, 또 체중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이동시키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이동시키게 되면서 몸이 찌그러진 상태로 오른발을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즉 어깨가 아래로 처지면서 체중이 이동하게 되면 내 몸이 충분히 체간이 펴질 수가 없겠죠. 여기를 펴내는 게 우리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와 같은 모래주머니를 왼쪽 어깨 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깨를 처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꾸 내려가겠죠. 내가 이게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펴내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펴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유지하신 상태에서 아까 했었던 오른쪽 뒤꿈치 들기 동작을 먼저 충분히 시행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냥 단순히 내가 보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어깨가 처지지 않고 지금 받쳐놓은 모래주머니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보면서 직접적으로 거울을 통해서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서 처음에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깨가 처지지 않게끔 계속 유지 신경 쓰면서 오른쪽 뒤꿈치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렸다가. 자, 올 때도 확 내리면 다시 처져 버리니까 계속 유지를 하겠죠. 다시 이동하면서 처지지 않게끔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유지가 잘 된다면, 만약에 잘 된다면, 유지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의자 앞에다가 내 다리를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겠죠. 이때 포인트, 뭐라고?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가 돼야 되고,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리지 않으셔야 돼요. 즉,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비 측의 몸을 펴내고 있죠. 네, 체간이 찌그러지지 않게끔 펴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 승모근 너무 강하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자연스럽게 놓고 다시 체중을 이동시키고 뒤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네, 상당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체간에 대해서 피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필요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하지만 이거와 같이 계속적으로 내가 유지하려고 하니까 체간의 몸은 충분히 계속 중력에 대항해서 계속 펴내려고 하니까 네,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적 특징과 정확하게 반대되게끔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시 올라가고. 자, 이와 같이 자세를 신경 쓰면서 오른발, 비마비 측 발을 내리고 올리고를 아주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네. 몸통의 어떤 측만에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빠르게 한다고 잘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천천히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능력들이 많이 요구되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래주머니, 이와 같이, 네, 조금, 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집에서 이와 같이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여기서 자세 잡아놓고 천천히 내려오는 연습. 다시 체중 이동 먼저 하고, 올리고, 다시 내리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찌그러져 있는 체간에다가 이와 같은 모래주머니를 통해서, 네, 어떠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몸을 들 수 있는, 네, 피드백을 주시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간을 펴낼 수 있을 거고, 이 모래주머니를 유지하면서 첫 번째, 양쪽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뒤꿈치 들기를 통해서 체중 이동을 먼저 충분히 경험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골반이 이와 같이 움직이는 거를 충분히 연습하신 상태에서 잘 된다. 골반도 많이 빠지지 않는다. 이 모래주머니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 싶을 때 이와 같은 의자, 이 높이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발을 띄는 연습까지 그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체간을 유지시켜서 모래주머니가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체간의 측만증 개선 운동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보행의 어떤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